안녕하십니까, 정승조입니다. 정치권의 해묵은 화두인 개헌.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역사적 수명이 다해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개헌론의 요지입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여야의 극단적 대립 등 현행 권력 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치 문화에 더 적합한 정부 형태를 찾아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헌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어느 특정 권력 구조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법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개헌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무작정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합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0일 정치 내비게이션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이 시각 현재 정치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한미중 3국 간 전략 대화의 개최 시점이 당초 1월에서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3월 말에 10,000명 이상의 병력과 주요 전력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은 같은 시기 진행되는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북한 급현사태 대비 훈련 대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오늘 오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총액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새해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논의 중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방안은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기초와 광역선거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천을 더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민영화 폭주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국민의 저항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의 자부심을 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해서
민족의 존엄성 심의 규정을 신설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신설한 폐기 결정에 대해 심의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와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객관성, 명예훼손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역사 왜곡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 정부는 사자성어 마이동풍을 빌려 비판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참배가 당연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국내 언론들이 마이동풍이라고 표현했다며 제 눈길이 그 표현에 한참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은닉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시민단체인 활빈당 홍정식 단장은 지난달 27일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의 서울 여의도 민주당선에 진입을 묵인하고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달 31일 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성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돼 있던 사이버 공간 관리 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다음 주 초 하루 차이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사회정국 현안과 국정운영 등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인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오는 13일 2차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에 지난해 12월 말 수송한 우리 군수물자 중 상당수가 이송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공군 수송기에 태워 남수단으로 옮긴 후속 군사 지원 물자 가운데 상당수를 한빛부대로 이송했다며 이송한 물자는 의료품과 전투식량, 수리 부속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질문해 피의자가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는 어제 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내란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송모 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아들 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법 관련 사건이 오는 16일 잇따라 선고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야권연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통합진보당 등과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 내 의석 가진 어떤 정당과도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강윤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에 제안했던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부를 했죠. 네. 네, 남북 관계가 다시 냉기류로 흐르는 건가요? 이번 한 건으로 바로 냉기류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어느 때보다 양측에서 연초에 대화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함이랄까 기대가 상쇄된 건 사실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를 강조했었죠. 우리도 그에 이어서 대화를 제안했는데 좀 급조된 감이 있긴 했지만요. 북한 조평통은 어제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거절 때 늘 대해왔던 이유이긴 합니다만 남북 모두 서로 간의 진정성이 이번에도 역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기초 신뢰 다지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네. 개헌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공방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은 블랙홀이니까 다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린다. 지금 경제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네. 마치 그것을 기다리기로 했다는 듯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당분간 이게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인화력이 큰데요.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친이계의 좌장이죠. 지금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개헌론이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 주변에 아첨배들만 있다라는 뜻으로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친박계의 핵심인 서청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등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 특위를 요구했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던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개헌 논의가 시작하다. 그러면서 빨리 하자라고 가세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개헌론 자체가 하자 말자를 포함해서 또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얘기가 커질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고 있다고요? 네, 작년 1년 내내 불통 이런 얘기는 쭉 있어 왔는데 네. 여당 내부에서 그것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좀 야당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목받고 있죠.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김무성, 남경필, 이재호 이 중에 쓴소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친이계 조금 전에 말한 이재호 의원도 있고 하는데 친박이건 비박인 것을 가리지 않고 야당 소리에 귀 기울이자 연일 언론이나 개인 트위터 또는 회견 등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 등을 두고 당권을 두고 권력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측들이 여의도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한편 정몽준 의원 7선이죠. 당내 최다선이기도 한데 홍문종 사무총장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중에서 특히 수도권이 지금 새누리당이 어렵다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중진들 좀 차출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정몽준 의원도 거론하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좀 건방지다는 투로 말이죠. 네.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죠. 새누리당이 어쨌거나 대통령 연두회견 이후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운찬 전 총리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장막 속 측근들에 갇혀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고 아주 전공법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 전공 분야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3년 내 잠재 성장률 4%, 그리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 즉 이른바 474, 지금 현 정권의 474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면서 현 경제팀의 상황 인식에 낙제점에 가까운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아마 이 구호가 747이었죠. 네. 결국 그 747 비행기는 제대로 이륙도 못 해보고 추락해버렸지만 말이죠. 지난 대선 이후로 뭐 겉보기로는 큰 건 없지만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운찬 전 총리 말이죠. 지방선거 전후로 예상되고 있는 정계 부분 개편이나 이합 집산 과정에서 그 거취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말이면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해외 정보기관 시찰에 나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 날도 추운데 어딜 또 좀 가시겠답니다. 의원들이. 활동 아시겠지만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다음 달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따져도 한 46, 7일 정도밖에 활동 기간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 한 나라 등 이 세 나라의 정보기관을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뭐 명목이야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건데. 네네.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이 전체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6명이 참가합니다. 반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열흘 동안에는 활동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며칠 간다고 해서 외국의 유수의 국가 정보기관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 또는 핵심적인 것을 뭘 얼마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또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준다면 사실 그 정보기관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비판 여론 제기되는 거 당연해 보이고요. 국정원 개혁은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개혁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정치적 좌표랄까 강령에 준하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나온 것을 기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사로 쓴 점도 있고 네. 찾아보니까 작년 내내 안철수 새 정치가 뭐냐고 늘 그랬지 않습니까? 비교적 구체적인 말들이 나왔길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아이템으로 골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중도 정당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성찰적 진보라는 것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자기 혁신을 강조한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가 처음 주장한 이래 일반화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네. 결국은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진영 사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껴안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중도가 단순한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의 새정치 주장이 양비론에서 시작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 양비론에 멈춰버려서는 더 이상 확장성을 갖기가 힘들 겁니다. 구체적 강령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비전을 내놔야 사람들이 판단할 기준이 생기겠죠. 네. 어쨌거나 이번 달 말, 1월 말에 새정치 구체 플랜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새정치 참 오래 걸립니다. 네. 철도 파업 관련 구속영장 청구자들 모두 기각이 됐어요. 네. 이 무리한 체포영장에 강경 대응이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상황이 되어가네요. 네. 전국 각 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조 간부들 구속 적부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풀려났습니다. 결국 무리한 법 적용이거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는 게 사법부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건데요. 네. 이런 와중에 코레일은 오늘부터 파업 참가자 지도부들에 대해서 중징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업 인지에 대해서 사법적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일단 법리적으로 좀 모순되는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노조가 사실상 대승적 차원에서 백기투항 또는 합의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즉 그러니까 대화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의 강경 방침 이런 건 좀 재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 상당히 강합니다. 네. 진보정의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 이런 선언을 또 했네요. 네. 천호선 진보정의당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을 열었는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진보계열 정당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명토 박아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하루 전이었죠. 일선 군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 격려했고요. 이런 모종의 움직임들은 종북 프레임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고 네. 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좀 설왕설래 있었죠. 안철수 신당과 연합하는 일, 연대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교육감 선출이 상당히 중요는 한데 투표율도 낮고 그래서 좀 관심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건 잠재적으로 뉴스 가치가 큽니다. 네. 어저께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개적으로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사후 매수제니 뭐니 자꾸 구속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도지사와 함께 나가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네.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과 매우 달라지는 건데요. 네. 그러자 야당에서는 직선제 대의라는 그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하면서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아마 여당에서 일부 떠보기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올지는 좀 촉각을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네. 정개특위는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1개 선거구 중에서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난 선거구가 한 50여 개쯤 되는데요.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없어지느냐 또는 합쳐지느냐 이렇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이사나 인구 변동 요인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긴 합니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관련자들, 이 군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면서요? 네, 얼핏 이 대목만 들으면 당연히 군인들이 저질렀던 거니까 군사법정에서 하는 게 맞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만 그 핵심 인물이었던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이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조치입니다. 네. 어쨌거나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이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단장의 신분 변화 때문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 관련 각종 정치성 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판 전 그 모든 과정에 그래서 관심이 더욱 쏠리게 됐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군 법정에서 열릴 텐데 그것은 네. 일반 공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번에 보았습니다만 교학사 교과서 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보겠다는 게 표면상 이유인데 네. 교육부 내 편수팀 이런 조직을 없던 걸 하나 만들어서 교과서 검인정 작업 초기부터 직접 관여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기관에다가 위임해
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에서 과목별로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겼던 교과서 편수 작업에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건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고쳐 매지 말라 그랬나요?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아주 한창 시끄러울 때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러다 자칫 옛날 유신 시절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학계에서는 거민정 체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로 돌아가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옳다 이런 의견이 다수고요. 여당에서는 성공한 역사를 가르치자 그러니까 뭐 교육부 편을 좀 은근히 들었고 야당에서는 유신 획기적 발상이라고 발끈하면서 공방을 펼쳤습니다. 네. 정가라이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윤 평론가님.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말들 잘 쉬시고 날이 많이 추워진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26분 21초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